죽산 선생님이 해방 후에 취했던 태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뿐이 아니라 요즘 새롭게 저희 식민지사나 현대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팽팽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논쟁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역사 속에서 제대로 사실에 기초해서 역사를 잘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런 논쟁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이 한쪽으로 자꾸 왜곡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지에서 활동했던 민족주의자들, 저희들이 보통은 민족주의자들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족주의 좌파들이 가졌던 사상이나 이념은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 우파들이 가졌던 사상 혹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요즘 저희가 얘기하는 뭐 자유주의라든지 뭐 공화주의라든지 3.1운동은 공화주의였기 때문에 이런 뭔가 사상적 기반이 좀 뚜렷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부족했었던 것들이 저는 민족주의 우파들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우파들이 주로 가졌던 것들이 그런 사상이나 이념의 그 뿌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지만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유주의나 공화주의나 혹은 이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었던 그런 우리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식민지 시기에 민족해방이라고 하는 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와 운동을 할 때는 누구든지 그냥 어떤 지향이 있어야 되는 거, 목표와 지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와 지향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뿌리를 좀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의주 감옥에서 나오셔서 한동안 이제 인천에 칩거하고 계셨습니다. 죽산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일제의 어떤 조선공산당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인맥적으로나 또 활동적으로나 이런 부분하고 꽤 좀 거리를 두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조선공산당이 재건될 때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에서 이제 좀 자료를 몇 개 찾아온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도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었지만 그 자료 속에 나타나는 조봉원 쌤이 46년에 이제 박헌영과 결별할 때까지는 지금 이제 저한테 그래서 그 결별이 변절이냐 전향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윤덕현 선생님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그것은 전향이나 변절이나 그러니까 변신 오히려 미국은 조봉암의 이러한 과정을 계속 그리고 해방 미군정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5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출마 그리고 56년 대통령 선거 출마 그리고 진보당 결성 그리고 이제 사망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봉암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그 미국 문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친미국적이라 또 미국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역사의 사실을 우리 것을 근거를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미국이 이랬어 이러면 더 많이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리박스쿨이나 이런 경우에도 미국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런 문서를 이런 문서를 갖고 있고 미국 문서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사실 이승만에게 대적했던 조봉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조봉암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계속 추적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조봉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공산주의자 혹은 전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박헌영하고 결별한 다음에는 미국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적대적인 공산주의자라고 보이진 않고 중도 성향의 민족주의자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좌익이나 공산주의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리고 그가 과거에 그런 공산주의자였지만 지금의 조봉암은 뭐 전향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변절했다라든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고 정태영 선생님이 조봉암 선생님하고 같이 진보당 활동을 하다가 이제 부석도 되시고 그리고 조봉암 선생님의 전집도 되신 분인데요. 정태영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지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향 변절이라는 말보다는 지양 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문서에도 분명히 조봉암에 대해서 변절자라든지 전향자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운을 남기고 보다 더 설명적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전향한 인물이라고도 보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 지점이겠죠. 계속 조봉암 그 진보당 사건이 날 때까지 미국도 조봉암에 대해서 반반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전향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런 공산주의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미국 내에 한국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제 최태욱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 기관마다 즉 CIA 쪽이나 아니면 미 국무성 이 대서관 쪽이나 조봉암을 담당하거나 조봉암을 관찰했던 사람들은 조봉암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딱 결정된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조봉암을 본 것이 아니라 계속 조봉암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추적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쪽 지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주목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자 선생님이 주신 것에 답변을 하자면 변절한 것도 전향한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에 맞춰서 즉 한국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한반도에 있는 이 분단국 한국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히 맞춰서 그때 필요한 우리가 나아갈 바 그리고 우리의 노선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필요한 역량들을 갖춰가신 분이 조봉암이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미국의 마지막 조봉암을 불렀던 것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그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꼭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게 전 공산주의자였고 지금은 사회주의자지만 그렇지만 그는 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지향했다. 이런 것들이 문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